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하락 조짐으로 인해서 기존처럼 높은 휴대폰 판매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재 세계적인 주가 하락 속에서도 과연 애플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기준 중에서 방어적 투자자의 기준과 공격적 투자자의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애플이 과연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어적 투자자의 기준은 충분한 규모,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 등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적 투자자의 기준은 방어적 투자자와는 달리 조금 더 간소한 재무 상태, 이익의 안정성 등 총 5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애플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최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설립돼서 운영 중인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바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출시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견고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가 강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제공해서 소비자 경험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19달러에서 182달러까지 무려 10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덩치가 거대한 시가총액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적금 같은 종목이라고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애플의 주식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25달러를 오며 가며 약 31%가량 고점 대비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애플의 주식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 앞으로 성장할 여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봐도 될런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어적 투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규모입니다. 제조회사의 경우 연간 매출 1억 달러 이상인지를 보라고 했지만, 보다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플과 같은 업종의 기업 평균 매출액보다 더욱 높은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같은 업종인 Computers, Phones and Household Electronics의 최근 분기 매출액은 평균 약 44억 달러 규모인데 반해 애플의 매출액 규모는 무려 900억 달러 규모로 역시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규모라는 첫 번째 기준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입니다.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인지 여부와 장기 부채가 순유동 자산보다 낮은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애플의 유동 비율은 87.9%로 방어적 투자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유동 자산은 마이너스 1600억 달러로 이미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애플은 2013년부터 가장 최근 분기까지 단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계 1위 기업답네요. 따라서 이익의 안정성은 충분히 충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2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10년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마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의 지속성 또한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의 성장성입니다. 그레이엄은 EPS, 즉 주당 순이익의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인 기업이 방어적 투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EPS 10년 성장률은 무려 156%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레이엄이 말한 기준을 한참 초과하여 달성했네요. 따라서 다섯 번째 기준은 아주 우수하게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당한 PER, 주가 수익률입니다. 애플의 현재 PER은 24.3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15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에 맞게끔 이를 재해석해보자면 해당 업종의 평균 PER보다 낮다면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유도리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이 속한
Computers, Phones and Household Electronics의 평균 PER은 현재 약 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PER보다 약 20 정도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플의 PER 값은 우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기준인 적당한 PER, 이것은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레이엄은 PBR이 1.5 이하인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애플의 PBR은 43.72입니다. 그레이엄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업종별 평균과 비교해서 현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이 속한 업종의 평균 PBR은 3.25로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애플의 PBR은 높다고만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투자자의 일곱 번째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은 방어적 투자자 기준 총 7개 중에서 5개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점 만점에 5점. 지난번 영상에서 테슬라의 경우 7점 만점에 4점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레이엄이 만약에 아직도 살아있다면 테슬라보다는 애플에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격적 투자자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서 동시에 부채가 순유동자산의 110%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유동 비율은 87.9%이므로 더 볼 것도 없이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네요. 그래도 한번 부채와 순유동자산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순유동자산이 마이너스 1600억가량 되므로 이것 또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의 안정성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애플은 아까 방어적 투자자의 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적 투자자의 두 번째 기준은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배당 실적입니다. 그레이엄은 공격적 투자자는 최근에 배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아까 방어적 투자자에서 최근 10년간 내내 배당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으므로 공격적 투자자의 세 번째 기준인 배당 실적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익 성장률의 경우 최근의 이익이 5년 전의 이익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5년 전과 대비해서 애플의 이익 성장률은 67.6%로 그레이엄의 공격적 투자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주당 순유형 자산의 12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애플의 주당 순유형 자산 대비 주가는 무려 4640%로 택도 없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 투자자의 기준 총 5개 중 애플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에서 투자할 만한 주식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워낙에 덩치가 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으며 앞으로 분석하길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